2012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인체의 신비전이라는 전시회가 열린다. 인체의 신비전은 살의 근육과 뼈, 힘줄 등을 생생하게 묘사한 인체 표본들을 모아 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이 전시회에 사용되고 있는 인체 표본들은 모두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점 때문에 포틀랜드와 그 인근에 사는 중국 화교들 사이에서 더 큰 화제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장을 둘러보던 한 중국 여성이 어느 인체 표본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인체 표본 주위를 돌아다니며 이리저리 살펴보기 시작하더니 비명을 지르며 털썩 주저앉아 버린다. 전시되어 있는 인체 표본이 실종된 자기 친구 장웨이제라고 말을 했다. 장웨이제는 중국 다롄TV의 유명 아나운서. 그녀는 1998년 갑자기 의문의 실종 사고를 당하면서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전시되어 있는 모형의 눈과 코, 얼굴 형태와 실종되기 직전 임신 8개월 상태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장웨이제랑 닮았다는 것. 그녀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인체 표본 앞으로 달려가 설명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바로 그곳에는 임신 8개월의 여성이라고 적혀있던 것이었다. 실종되었던 장웨이제가 14년 만에 인체 표본이 되어 나타났다는 뉴스는 삽시간에 중국 화교 사회에 퍼졌고, 미국에 본사를 둔 중국 보신지는 기자를 포틀랜드로 보내 인체의 신비전에 전시되어 있는 문제의 인체 표본에 대해 정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전시되어 있던 임산부의 인체 표본은 장웨이제의 신체 특성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날 이후 미국의 NTD-TV를 통해 많은 미국 언론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얼마 뒤 NTD-TV는 충격적인 뉴스를 내보낸다. 그 뉴스에는 순도청이라는 중국인 남성의 한 인터뷰가 담겨져 있었다. 1998년 누군가가 다롄시 난샨 호텔 408호실에 임산부의 시체가 있으니 이 시체를 인체 표본 공장으로 옮겨주면 거액의 돈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다. 그날 그 호텔로 갔더니 정말 임산부가 시체가 있었고, 시체를 차에 실어 인체 표본 공장으로 가서 공장 직원에게 넘겨주었다고 했다. 그 임산부는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누가 봐도 장웨이제라고 말을 했고, 다롄에 사는 사람 치고 장웨이제 얼굴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뉴스가 방송된 이후 중국과 미국 사회는 커다란 충격을 받는데, 14년 전 실종된 장웨이제가 정말 인체 표본이 되어 돌아온 것일까? 인체의 신비전을 둘러싼 미스테리의 진실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나라에서도 인체의 신비전 전시회를 한 적이 있다. 2011년 연말에서 2012년 연초 전시회를 했었으며, 1995년부터 전 세계 60개국을 돌며 막대한 수익과 흥행몰을 했던 인기 전시회였다. 이 전시회의 특징은 사람의 탄생부터 성장, 노화,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체 표본들로 사람의 인체 내부 구조를 한눈에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는 윤리적 이유 때문에 전시회를 금지하는 나라들이 많아진 상태. 그러면 중국에서 유명했던 아나운서 어떻게 인체 신비전에 나타날 수 있었던 건지. 장웨이제 경우는 보시라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왕리진 충칭시 공안국장이 갖고 있던 보시라의 X파일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한때는 시진핑과 더불어 차세대 지도자로 떠올랐던 인물. 보시라의 다롄이 시장으로 있을 때 다롄TV에 근무했던 아나운서 장웨이제와 내연관계를 맺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보시라의 부인 후카이라가 장웨이제를 독살하고 그 시체 처리를 위해서 인체 표본 공장으로 보냈다는 말이 들리기 시작했다. 추후 보시라의 부인 후카이라는 2012년 8월 영국 사업가 닐 헤우드랑 내연관계였던 남자를 독살한 혐의로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된다. 이것을 감안해보면 충분히 자신의 남편과 내연관계와 불륜을 저지른 장웨이제를 그냥 뒀을 리가 없다. 한편 보시라이가 다롄 시장으로 있을 때 인체 표본 공장 설립자이자 대표였던 독일인 군토프 하겐스 박사와 굉장히 치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하겐스 박사에게 다롄시 명예 시민증도 줄 정도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래서 다롄 시장에 역임했던 1999년 외자 유치 사업의 일환으로 하겐스의 공장을 설립을 허가. 보시라의 아내 후카이라는 변호사로 하겐스의 법문 자문과 공장 책임자를 맡았고, 보시라의 부부의 협조 아래 중국 다롄의 인체 표본 공장을 세우게 된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2012년 장웨이제가 인체 표본으로 나타났다는 뉴스들이 중국과 미국의 도배가 되기 시작했고, 인체 신비전을 기획하고 전시했던 회사에 문의가 쏟아졌다. 질문이 쏟아지자 이 프리미어사가 공식 답변을 웹사이트에 올렸는데, 그 답변의 내용을 보면 중국 공안으로부터 시체를 공급받는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푸르미 여사는 이 시체들이 중국 감옥에서 몰래 처형된 시체나 몰래 타살된 사람들의 시체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이 말은 즉슨 공식적인 달에 있는 인체 표본 공장이 실제 사람의 시체를 가지고 만들고 있다고 인정한 셈. 그리고 장혜이제 아나운서와 의혹이 불거진 하겐스 박사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임산부 표본은 내 아내와 친분이 있는 중국인 여성의 신체이며 유족에게 기증을 받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신분은 밝히지 않았다. 2014년 11월 미국의 NDT TV에서 하나의 보도를 내놓는데 중국의 인체 가공 공장에 일한 경험이 있는 직원 인터뷰를 땄다. 인터뷰를 보면 공장에는 사람의 시체로 가득한 컨테이너 트럭이 4대에서 5대 분량의 시체가 모두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고 공장 내부에는 커다란 대형 수족관이 하나 있는데 이 수저는 시체를 넣어 포르말린에 절이기 위한 용도로 쓰였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모형인 줄 알았지만 그 직원의 증언에 의하면 시체의 지방과 수분을 다 빼고 화학약품을 채우면 사람의 피부가 플라스틱처럼 딱딱하게 변해 모형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일일이 모양을 만든 것이 아닌 죽은 사람의 시신을 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는 임산부들도 당연히 많았다고 증언. 2014년 보도를 보면 2012년 보시라이 부부가 몰락하고 인체 표본 공장은 봉쇄되었다는 팻말과 함께 폐쇄되었다. 이후 2013년 9월 충칭시 당석이었던 보시라이는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2017년 간암 선고를 받고 가석방되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임산부의 정체는 1998년 실종된 미모의 아나운서 장혜이제일까? 장혜이제가 사라진 지 25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녀의 실종으로 둘러싼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